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에서 마우스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들 중에 스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냅이라는 건 그리드 스냅과 극좌표 스냅으로 갈려 있는 데다가 그리드 스냅은 직사각형과 등각투형 스냅으로 갈려 있고 게다가 이름이 뭔가 그리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거기에다 극좌표 스냅은 극좌표 추적과 객체 스냅 추적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두 개와의 연관을 빼고도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명령어와 환경 변수가 20개도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걸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령어와 환경 변수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스냅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 스냅이라 그러면 그리드 스냅이랑 동의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스냅이란 설정 자체를 끄고 사용하는데 사실 스냅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들에 익숙해지면 제도할 때 거리와 각도를 입력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용 방법을 몰라서 보통은 끄고 사용을 하지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대부분은 제도 설정, 드래프트 세팅스, 명령어로는 dsettings, 단축 명령어로는 ds, 요걸로 열 수 있는 대화 상자에서 대부분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것만 알아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만든다거나 혹은 간단한 리습을 만들고자 한다면 명령어와 환경 변수를 알아둬야 하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환경 변수가 이만큼이나 있긴 한데 이것들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도 정리하다가 빼먹은 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충 요 정도의 환경 변수들이 있고 그 중에 활용을 하려면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제도 설정 대화 상자를 먼저 살펴볼까요? 제도 설정 대화 상자의 스냅 및 그리드 탭에 보면 왼쪽은 스냅 관련, 오른쪽은 그리드 관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단축키도 잘 표시가 되고 있죠.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건 F9, 그리고 그리드를 껐다 켰다 하는 건 F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상태 표시 막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모형 옆에 있는 요게 그리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스냅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데 그리드는 껐다 켰다 밖에 없지만 스냅은 설정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극좌표 스냅을 쓸 건지 그리드 스냅을 쓸 건지도 상태 표시 막대에서 제어할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저 단축키는 환경 변수를 제어해서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건데 F9를 누르면 스냅 모드라는 환경 변수를 제어합니다. 스냅 모드의 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스냅을 끄는 거고요. 1로 설정을 하면 스냅을 켜는 거예요.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냐 비활성화되어 있냐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0으로 설정을 하면 요게 비활성화되고 그리고 1로 설정을 하면 요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F9를 누르면 요 스냅 모드라는 환경 변수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드는 마찬가지로 그리드 모드라는 환경 변수가 바뀌는 거예요. 0으로 설정하면 꺼지는 거고 1로 설정하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냅 모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극좌표인지 그리드인지를 바꿀 수가 있었죠? 그건 스냅 타입이라는 환경 변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스냅 타입이라는 환경 변수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극좌표 스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그리드 스냅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1로 설정을 하면 극좌표 스냅이 되는 거고 0으로 설정을 하면 그리드 스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좌표 스냅을 쓸 거냐 그리드 스냅을 쓸 거냐 그건 요 환경 변수로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내용은 모두 그리드와 스냅이라는 명령어로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바로 바꿀 간격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옵션을 살펴보면 켜기 끄기라는 옵션도 있죠. 요걸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 변수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드라는 명령어로도 대부분의 내용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냅도 마찬가지예요. 스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스냅이라는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그리드냐 극좌표냐는 유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역된 게 있는데 폴라를 극좌표가 아니라 원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영어로는 폴라이기 때문에 옵션 키워드는 P로 동일합니다. 오역이 되어 있어서 원형으로 표기된다는 점, 그 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결국 그리드와 스냅을 제어하기 위해선 요 두 개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건 그리드의 간격을 스냅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도 설정 대화 상자를 살펴보면 그리드의 간격과 스냅의 간격이 다르죠? 극좌표 스냅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드로 바꿔놓고 살펴보면 그리드는 10의 간격인데 스냅은 5의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간격은 서로 개별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근데 그리드의 간격으로 0을 입력을 하면 이 그리드의 간격이 스냅의 간격에 종속되게 됩니다. 자, 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간격을 0으로 설정을 하면 스냅의 간격을 10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리드의 간격이 바뀌게 되고 20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리드의 간격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스냅의 간격에 따라 그리드의 간격이 바뀌도록 설정을 하려면 그리드의 간격을 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드의 간격을 1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스냅의 간격을 그리드에 고정시키고 싶다고 0을 입력하면 입력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의 간격을 스냅에 종속시킬 수는 있지만 스냅의 간격을 그리드에 종속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직사각형 스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에서 등각2형 스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걸 변환하는 명령어는 요거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아이소플레인이라는 명령어의 기능이 전부 다 아이소 드래프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몰라도 돼요. 그 이유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이소 드래프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직교냐, 등각투영 왼쪽이냐, 위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4개의 옵션 선택지가 나오는데 아이소 플레인을 사용을 하면 왼쪽이냐, 평면도냐, 우측면도냐 이렇게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소 드래프트를 사용을 하면 등각투형 스냅의 방향에 직사각형 스냅을 쓸 거냐라는 옵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아이소 플레인이라는 명령어는 등각투형 스냅의 방향밖에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몰라도 된다고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명령어를 기억하긴 힘들죠? 저 명령어는 버튼을 클릭하면 표시가 돼요. 등각투형을 켜기 위해서 등각투형 제도라는 요 상태 표시 막대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오토캐드가 알아서 아이소 드래프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옵션 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명령어가 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등각투형의 각도를 바꾸려면 F5를 사용을 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등각투형 스냅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F5다. 이 정도만 추가로 기억을 해두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드 스냅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요 정도밖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직교 모드에서 등각투형으로 바꿨을 때 그리드가 이상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요런 경우예요. 원래는 등각투형으로 표시를 하면 각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돌아간 방향과 그리드의 간격이 이렇게 동일하도록 표시가 돼야만 하는데 가끔 이 각도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땐 그리드의 각도만 이상하게 표시가 되는 거지 직교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데엔 또 문제가 없긴 해요. 다만 그리드의 각도만 이상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건 그리드의 종횡비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환경 변수를 만지작하다 보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제도 설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드의 간격이 X축으로는 10, Y축으로는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리드의 종횡비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등각투형을 사용하게 되면 등각투형 상태에서도 그 그리드의 종횡비가 적용이 되면서 모눈의 각도가 뒤틀려서 표시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땐 당연히 그리드의 종횡비를 동일하게 맞춰주면 증상이 사라지죠. 다시 그리드의 종횡비가 똑같도록 설정을 한 뒤에 등각투형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각도로 표시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각투형에서 그리드가 이상하게 발생을 했을 경우엔 제도 설정 대화 상자나 혹은 그리드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종횡비가 같도록 간격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극좌표 스냅만 남았는데 극좌표 스냅은 극좌표 추적과 객체 스냅 추적에 얽혀 있기 때문에 얽혀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극좌표 스냅과 관련 있는 것만 골라서 설명을 하자면 폴라 디스트 요 환경 변수 한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아이소 드래프트를 사용을 해서 직교로 화면을 바꿔 놓은 뒤에 객체를 그리고자 하면 극좌표가 표시가 되죠. 요게 대부분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일 텐데
이때 극좌표 스냅을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스냅이 켜져 있어야 되고 이 스냅이 극좌표 스냅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추가로 극좌표 추적이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극좌표 추적이 꺼져 있으면 극좌표 스냅을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극좌표가 표시돼야 스냅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좌표를 마우스가 따라갈 때 간격이 일정하게 CV 간격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이게 극좌표 스냅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때 스냅을 잡아주는 거리는 드래프트 세팅, 당연히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간격을 설정하는 환경 변수는 툴팁에도 표시되듯이 폴라 디스트예요. 폴라 디스트의 값이 1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의 간격으로 마우스의 커서를 제어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이 간격을 5로 설정을 하면 객체를 그릴 때 극좌표를 추적해주는 각도에서 5의 거리대로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극좌표를 추적하고 있지 않을 때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한 치수가 나오지만 극좌표를 추적하는 상태에서는 5의 간격으로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를 해주죠. 그래서 특정 각도를 자주 사용을 한다면 극좌표 추적이 꽤나 쓸만한 기능이에요. 다만 이 기능이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극좌표 추적과 객체 스냅 추적에 얽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객체 스냅 추적 때문에 오작동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 알아보기 쉽도록 극좌표 방향 간격을 100으로 설정을 해둘게요. 그러면 객체를 제도할 때 100의 간격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제어를 해주는데 이건 객체를 새로 그릴 때잖아요. 근데 객체를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객체의 특정 지점에서 일정 간격을 떨어뜨린 상태로 그리고 싶다. 이렇게 객체 스냅 추적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제약해둔 부분을 보면 이게 100의 간격이 아니죠. 객체에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객체 스냅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 점의 좌표를 수집하고 일정 거리만큼 뛴다. 그러면 처음 잡았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점의 좌표를 수집을 하고 객체 스냅 추적과 극좌표 스냅을 함께 사용을 하면 요런 형상이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극좌표 스냅을 사용을 해서 총 3개의 선을 그린 건데 간격을 살펴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정확하게 1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정확하게 100인데 첫 번째 간격은 정확하게 100이 아니에요. 이렇게 첫 번째 간격만 정확하게 100이 아닌 이유는 요 형상의 길이가 여기에서 100의 단위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선의 시작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700이란 뜻이죠. 이렇게 특정 객체의 특정 지점의 연장선 상의 객체 스냅 추적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극좌표 스냅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객체 스냅 추적까지 함께 연관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요 점에서 100이 떨어진 위치에 스냅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자체가 여기저기 얽혀 있는 게 있어서 객체 스냅 추적과 함께 사용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이 외에도 환경 변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것들을 제어하는 변수들인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변수들을 도움말에 검색을 해보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기능들은 알아둘 필요가 없긴 하지만요.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